자,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구 전후도의 특징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제작하였던 고려만국 전도가 소개가 되면서 중국인들의 세계인식 범위가 더욱 넓어지기 시작하였고 서구식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8세기 이후에 실학자들에 의해서 서양의 근대적인 지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때부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지구 전후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최한기와 김정우가 1834년에 제작한 지도로 이 지구 전후도는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세계지도입니다. 지구 전도에서 담아내고 있는 대륙과 지구 후도에서 담아내고 있는 대륙이 서로 다른데 먼저 지구 전도에는 어떤 대륙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륙이 눈에 보이시나요? 먼저 여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일대는 아시아가 되겠고 아시아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이곳은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의 남쪽에 있는 대륙은 그렇죠.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담아내고 있는 이 지구 전도는 또 하나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남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지구 전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지구 후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구 전후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지도는 남극 대륙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극까지 표시를 하고 있는 세계 지도가 지구 전후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지구 후도에는 어떤 대륙을 그려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어떤 대륙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주 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이쪽은 남아메리카 대륙이 표현이 되고 있고 과거의 우리나라 고지도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우리 조상들의 세계 인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이 지구 전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구 전후도가 다른 세계 지도와 봤을 때 차이가 나는 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나요? 대륙과 대양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지구 전후도는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이것을 찍어내기 위해서 제작된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국명, 지명, 대양, 주기는 각각 양각을 하였고 대륙은 음각하여 이것을 찍어냈을 때 대양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륙은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목판본으로 제작을 하였다는 것은 이 실학자들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후도는 과거 지도와 달리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양 반구 모두 10도 간격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도 간격으로 경도와 위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경위도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도를 중심으로 극선과 회기선도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잇는 극선, 그리고 이 태양이 적도에서 남쪽으로 기울다가 다시 적도로 향하는 회기 지점을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지구 전후도가 과학적 지도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황도 위에는 24절기가 새겨져 있고 각 방구의 테두리에는 주야 시간의 차이까지 눈금과 수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형태를 보았을 때에도 과거의 지도와 달리 지구를 평면이 아닌 구체, 입체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 동양에서 주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상이었던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네, 맞습니다. 천원 지방 사상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지도의 중심에 더 이상 중국이 존재하지 않는 중화 사상을 극복해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세계지도에서는 신대륙이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지구 전후도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상들의 세계 지리적 인식 또한 신대륙까지 그리고 남극 대륙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동양의 세계 지도를 함께 읽어보았는데 고지도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았고 어떤 사상을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화 사상이 과거에 초기에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제작이 되었을 때 중국에서 이미 제작된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덧붙여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지도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읽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특징을 하나둘씩 읽어내다 보면은 점점 고지도를 읽는 것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해보고 다음의 학습 노트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함께 고지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